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님입니다. 유한양행 주가가 계속 좀 흐르고 있죠. 좀 약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차트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뭔 소리야. 흐름이 안 좋은데. 자, 봐봐요, 여러분들. 처음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14만 원 고점을 넘어주지 못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가 들어왔는데 이거보다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를 여기까지 올려놨어요. 저는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러한 구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였다라고 판단되고요. 이 구간의 매물대 또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 어떻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데 저는 이 실적 쇼크 자체가 굉장히 웃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한양이 이번에 FDA 승인되면서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최초로 FDA 뭐 승인됐다는데 항암제 분야에서 야 유한양이 대박이라는데 자 이러면서 유한양행을 매수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한 원리는 여러분들이 뭐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 매출이 나는 회사가 결과적으로 좋은 회사다.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유한양의 연구개발비 2,700억 사용 이거 너무나 솔직히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하고 했다라는 건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 이 투자에 대한 부분 특히 인풋이 있어야 여러분들 나중에 1, 2년 뒤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웃풋이 나옵니다. 아니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투자하면서 수익이 나길 바라는 게 전 정말 웃기긴 해요. 솔직하게.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에 대한 이 정보, 유한양행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인풋 넣어서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얼마나 대단한 회사고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주인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죠. 유한양의 재단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개발비, 그죠? 연구 개발비 이것 자체가 정말로 큰 R&D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지금 유한양이 1년에 버는 돈이 얼마입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연간으로 볼게요. 연간으로. 자, 연간으로 보면 1년에 버는 돈이 19년 기준 100억, 800억, 400억, 3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영업이익을 벌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영업이익을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출은 뭐 10% 정도씩 늘어나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성장성이 어때요, 여러분들? 성장성이 100%씩 늘어납니다. 자, 우리가 연구 개발비로 이 정도 2,700억이라는 돈을 사용했다라는 건 앞으로 벌 영업이익보다 많은 돈을 사용을 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거 연구 개발비 어디 빼돌려고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유한양행이 지금 연구 개발비로 2,700억을 투입한 이러한 부분들은요. 앞으로 2년 후에 뭐가 나온다? 1, 2년 후에 결과들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럼 그 결과들이 지금의 유한양이 이 주가를 5배, 10배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라고 하겠지만 사실상 유한양행이 원래는 제약사예요, 제약사. 바이오텍 기업이 아니란 말이야. 뭐 레고캠 바이오, 리가캠이죠. 리가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 이런 회사처럼 알테오젠 이런 회사처럼 돈을 지금 현재 벌고 있는 기업이 아닌 바이오텍 기업이 아닌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제약사의 성질을 많이 띠고 있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나는 그러니까 뭐 감기약이나 소화제나 이런 걸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제약 회사가 현재 유한양행이에요. 근데 이번 렉나자 개발로 인해서 유한양행도 뭘 한 거예요? 유한양행도 우리도 리가캠, 알테, ABL 같은 바이오텍 기업으로 성장하고 돈을 벌면서 신사업이라기보다는 돈을 벌면서 신약에 과감하게 R&D 비용을 지출하는 하이브리드 기업이 되는 거다
라고 분명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하이브리드 기업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이브리드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 신약 관련된 부분에서 이 바이오텍 기업들이 1조, 2조의 시가총액을 받는 이유는 이 임상 중인 2상, 3상의 이러한 약물들이 성공하면 사실상 영업이익이 몇천억에서 조 단위로 찍히기 때문에 1조에서 2조의 밸류에이션이 인정이 되는 거야. 근데 유한양행은 돈을 벌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 신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제약사 밸류에이션을 줘야 될지 아니면 신약 관련된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줘야 될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에 하이브리드 기업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도대체 이러한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할 텐데 저는 무조건 렉나자라는 이런 약물로 FDA의 문을 뚫었기 때문에 저는 신약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50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제약사라고 하지만 이미 증명이 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왜 또 여기서 무조건 저는 50배. 우리가 신약 개발 회사 뭐 셀트리온이나 삼바 이런 애들이 보통 50배에서 60배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분명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R&D 비용의 지출이요. 2,700억이라는 돈을 지출 안 했으면 저는 오히려 이번에 유한양이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 매도하고 나갈 거예요. 왜? 렉나자 말고는 성장성이 안 보이거든. 돈을 안 쓰는데 어떻게 새로운 신약이 나오며 어떻게 임상을 진행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신약 개발에 대한 돈을 썼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지출한 돈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더 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유한양행의 2,700억 연구 비용의 투자 자체가 저는 앞으로 유한양행에 조금 더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유한양행의 이 투자로 인한 영업이익의 쇼크 너무나 저는 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호재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보면은 지금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지출되었죠? 자 보시면 요렇게 연구개발비가 2,700억 전년 대비 1,000억 원이 증가했다. 그쵸? 저는 그래서 요러한 부분들이 사실 그거잖아요. 뭐 미국에서 FDA 승인 받았던 그죠? 마일스톤의 느낌. 그 마일스톤 800억, 200억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그대로 R&D 비용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회사입니까? 더 큰 미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유한양의 더 큰 회사가 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투자를 끊임없이 집행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회사를 여러분들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좀 재미없고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저는 모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는요. 정말로 저는 성장성이 너무나 기대되고 이 주봉을 봐도 이 성장성이 분명히 저는 멈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면 이러한 박스권에서 움직였던 때가 정말 많죠. 유한양행의 그걸 보면은 첫 번째,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주봉상 봤을 때 2005년부터 언제까지요? 2015년 10년 동안 박스에 갇혀 있었죠. 그죠? 만원에서 28,000원 박스에 갇혀 있었고 그 다음 2015년부터 언제까지? 2015년부터 자 보면은 2020년까지 5년 동안 다시 한번 25,000원에서 50,000원이란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부터 이제 렉나자에 대한 가능성을 봤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박스에 갇혀있던 구간들이 어때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원래는 잘 보면 10년의 박스에 갇혀 있었고요.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는 그죠? 10년이라는 박스에 갇혀 있었고요. 그 다음엔 5년이라는 박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3년이라는 박스에 갇혀 있어요. 점차 갇혀 있는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고 최근 FDA 승인의 상승 나오기 전까지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에 대한 부분이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세 분출이 나왔고요. 저는 여러분들 봐봐요. 이 박스권에 대한 부분이 10년, 5년, 3년, 1년 그리고 시세 분출이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앞으로 유한양행의 이제 흐름 자체는 회사가 박스권의 흐름이 아니라 점차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왜?
R&D 비용의 지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R&D 비용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 돈에 대한 연구 개발비, 앞으로 렉나자로 벌어들일 폭발적인 로열티,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 개발비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제약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기업, 정말 좋은 기업을 매수하려면 유한여행처럼 돈을 벌고 이 번 돈에 대해서 신약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이러한 기업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모아가고 더 많이 살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한양 여러분들이 꼭 그대로 들고 가셔서 정말 좋은 성과들 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유한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함께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제가 이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 010-9201 자 6369로 유한이라고 남겨주시면 여기 텔레그램 방에 지금 한 3,300명 정도 계시거든요. 3,300명 유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유한여행 관련돼서 텔레그램 방 초대해드릴 겁니다. 초대해드릴 거고 전 앞으로 유한양행이 주가가 올라가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유한양행 브리핑 드릴 거고 유한양행이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계속 홍보할 거예요. 자, 저도 어쨌건 유한양행의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솔직히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투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만큼 유한양행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충분히 유한양행은 앞으로 20만 원, 30만 원 갈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한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함께 계속적으로 같이 갈 겁니다. 계속해서 추가 매수도 할 거고 유한양에 대한 비중도 늘려갈 거예요. 왜? 좋은 기업을 우리는 같이 모아간다라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이 하실 분들 유한이라고 남겨주셔서 텔레그램만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에 대한 전략들 같이 살펴보면 좋겠고요. 제 대부분 3,300명 구독자 중에서 한 2,000명 이상이 다 바이오 관련된 투자자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잘 대응했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선물 하나 드릴 건데 우리가 바이오 기업 정말 좋고 들고 가야죠. 하지만 우리가 이 주도주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주도주. 주도주는 제가 이 조선업을 계속적으로 주도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지수가 하락을 하든지 올라가든지 무조건 조선업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슈퍼사이클에 들어섰고요. 앞으로 미국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2000년도 초반에 이 조선 빅사이클, 슈퍼사이클이 마무리가 되었고 2025년 다시 시작됩니다. 보통 시작되면 1년에서 2년은 올라가거든요. 영업이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조선 관련돼서 분명히 종목을 잡아가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LNG선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기자재 관련된 회사, 이 회사가 27년, 28년도까지 하나오션, 삼중, HD, 현대중공업 계속적으로 LNG 관련된 필수기자 납품하는데요. 영업이익과 매출 컨센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가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상단이다. 그럼 당연하게 주가는 따라 올릴 수밖에 없겠죠. 영업이익 매출 증가한다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구간 유한이라고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 추가적으로 조선 관련된 히든 종목 이거는 또 뭐냐면요.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 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예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